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대만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주에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대만 해협에서 야간 전투기 무력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만이 육해공군 통합 야간 방공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군이 25일 새벽 3군 합동 야간 방공 훈련을 실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25일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25일 브리핑을 통해서 육해공군 3군이 모두 참가하는 야간 통합 방공 훈련을 실시했으며 화련 공군기지의 F-16 전투기가 동원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25일 새벽 5시 30분 중국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공군기지 활주로가 파괴된 상황에서 적의 전투기가 내습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시됐으며 훈련에는 F-16 전투기 8대가 동원되어 가상 요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만군이 이러한 훈련을 실시한 것은 지난 16일 중국이 처음으로 야간에 조기 경보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대만 해협 무력 시위를 벌인 데 대한 대응 차원인데요. 당시 중국 전투기들은 대만 영공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대만은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무력 시위 목적으로 이번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은 우리의 주권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라며 이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베이징에 보내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방공 식별구역을 휘저어도 찍소리도 못하는 어느 나라와는 다르게 어떤 것이 국방이고 주권국가인지 대만이 몸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만 F-16 전투기인데요. 중국군이 지난주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야간에 쿵징 500 조기 경보기를 포함해서 전투기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동원해가지고 대만 해협에서 야간에 이제 공중 폭격 이런 훈련을 실시했어요. 그 말은 대만 폭격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이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야간에 조기 경보기를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이 대만 차이잉원 정권을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안보 불안을 야기시켜서 대만 사람들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야, 이 정권이 지금 이 모양이니까 지금 중국이 자꾸 우리를 저렇게 위협하는 것 같아. 우리가 좀 편안하려고 하면 이 정권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을 일으켜 근저에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무튼 중국이 계속 이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의 EP3 전자정찰기 그리고 이지스-3 이런 것들이 대만 해협을 관통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것과 같이 대만은 자체적으로 중국의 미사일이 대량으로 이제 쏟아져서 공군기지 활주로를 파괴한 상태에서 그것을 긴급 복구하고 비상 활주로를 통해서 이륙을 한 F-16 전투기들이 중국의 대규모로 몰려오는 그 전투기들을 요격하고 격퇴하는 이런 훈련을 이제 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술은 기습 강압 전술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기습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대량의 화력을 퍼부어서 적의 어떤 그 방어력, 공격력의 균열을 내는 겁니다. 이제 기습적으로 그때 이제 탄도미사일을 주로 운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이 압록강 주변에서부터 이 상하이까지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정거리로 두는 이 단거리 탄도탄이 600기나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탄도미사일 600발이나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습 그리고는 이제 균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확 돌입을 하는 그런 강압 전술. 이게 이제 중국의 군사 전술인데 대만은 그것에 대해서 거의 5, 60년 동안 준비를 해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군기지가 깨진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F-16 전투기, 주력 전투기니까 이륙시켜서 중국 공군이 몰려오는 것을 이제 격퇴를 하는 이런 훈련을 하면서 정말 이 대만 국방부가 이게 바로 군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 그리고 이게 바로 정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 뭐냐 이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베이징에 보내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이징 너 우리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잖아. 우리 호락호락한 사람들 아니야 라는 메시지 우리가 다 죽을지언정 그냥 죽지는 않아
라는 메시지를 베이징에 보냈다 이겁니다. 이야, 정말 이게 바로 군대다. 그렇게 강력한 어떤 항전 의지를 보여야 적이 두렵죠. 저거 깨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다칠까. 이걸 이제 생각하면 함부로 주먹이 나가기 힘들죠. 근데 내가 아무리 주먹보다도 쟤는 겁쟁이라서 어차피 내가 더 세니까 거기다가 쟤는 겁쟁이니까 내가 아무리 주먹보다도 쟤는 뭐 할 수 없을 거야. 이럴 때 이제 마음대로 공격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중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자전차기, Y9 전자전차기 보내고 군함 보내고 이렇게 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왜 왔어? 원래 하루 전날 통보하기로 협정을 했으면 통보해야죠. 그런데 왜 통보 안 하고 들어왔어? 라고 해도 우리 통상적인 그냥 군사활동하는 것뿐이야 라고 답을 해주니까 아이고 상국님이 상국이 우리 같은 신한테 이렇게 무전에 답을 해주는 것만 해도 정말 영광이로소이다. 예, 편안하게 머물다가 가십시오. 이따위 군대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감염 확산으로 유럽 전역에 진행되던 디펜드 유럽 20 훈련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나토가 러시아를 겨냥해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력 시위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가 주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나토가 덴마크 동부 해역, 즉 발트해에서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구성해서 무력 시위 성격의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네이비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나토 주관이지만 미국이 빠진 이번 훈련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참가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프랑스 해군 항공모함 샤를 드골이 이번 훈련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프랑스 남부 톨룽을 출항한 샤를 드골 항모 타격 전단은 지난 3월 초에 동부 지중해에서 미국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 타격 전단과 합류해서 대러시아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는데요. 불과 2주 만에 발트해로 이동해서 이번에도 러시아를 겨냥한 무력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 훈련을 실시한 SNMG-1, 즉 나토 마타임 그룹 1은 나토 대원군 NRF의 하위 그룹인 고강도 준비태세 합동임무군 VJTF의 해상 구성 요소인데요. 현재 이 그룹에는 노르웨이 해군의 프리초프 난센급 이지스 구축함인 오토 스베르드누프, 영국 해군의 23형 호위함인 서들랜드, 네덜란드 해군의 앱살론급 다목적 호위함, 그리고 독일 해군 소속의 보급함 등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발트해와 북해 일대에서 러시아의 해상 도발을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 중인 나토 소속 함대에 프랑스 항모전단이 합류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최근 독일과 함께 미국에 대해 목청을 높이며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해왔던 프랑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인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나토 군함들이 발트해, 덴마크 동부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사실은 러시아의 발틱 함대 코앞이죠. 러시아의 발틱 함대 칼리닝그라드 그 코앞에서 이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평소 구축되어 있던 이 나토 함대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해상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샤를 드골이 불과 2주 전에는 지중해에서 시리아 앞에서 또 아이젠하워하고 합동으로 또 무력 시위를 했죠. 그래서 2주 만에 완전히 지중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앞을 돌아서 다시 북해 그리고 발트해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훈련을 했는데 항공모함 가지고 하나 가지고 프랑스 대단히 지금 사실은 폼 잡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거 보면 속이 아주 쓰릴만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강대국들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훈련을 하는 이 상황만은 자신들이 리더죠. 짱이죠. 이 그룹에서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왜 프랑스의 마크롱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게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우리도 미국보다 우리 유럽이 GDP나 이런 게 훨씬 나은데 왜 우리가 미국의 지위를 받아야 되냐? 우리 유럽군 만들지 않을래? 이런 논의를 재작년에 했었어요. 나토 이거는 미국이 당연직 사령관이고 이건 미국의 지위를 받는 것이야. 우리 유럽군 만들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게 마치 우리 한국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하지 않을래?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마크롱, 메르켈 다 좌파 아닙니까?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완전히 그냥 한 방 날려버렸죠. INF 폐기하겠다. 중거리 핵전력 폐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500km에서부터 5,500km까지의 지대지 미사일을 미국과 소련 간에, 지금은 러시아 간에 서로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게 INF입니다. 그런데 500에서 5,500km 사정거리를 가진 러시아의 지대지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타겟은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유럽. 미국은 자신들의 수단을 희생하면서 유럽을 지켜주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그 약속을 이행해 왔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의 좌파 지도자들이 야, 미국 쟤들 뭐 왜 우리가 미국 지휘받아야 돼? 이제 이런 소리 하니까 미국이 그럼 폐기할래 해서 INF 폐기했더니 폐기하자마자 러시아는 지금 그 중거리 미사일들 대량으로 배치를 하고 있죠. 그 타겟은 어디입니까? 프랑스고 독일이고 영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 지도자들 뜨거라 하고 지금 미국에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한번 삐지면 이거 돌이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메르켈, 마크롱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 이런 거는 이 감정적인 어떤 그 문제와 실리적인 문제 대단히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 육군이 올해부터 납품되는 임시 단거리 방공무기 아임쇼라드의 초기 기술 평가를 마치고 곧 작전 운영 평가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전차 잡는 미사일 헬파이어로 헬기와 무인기를 잡는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미 육군의 임시 기동형 단거리 대공 방공 시스템이 오는 6월까지 초기 기술 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작전 운영을 위한 시험 평가에 들어간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아임쇼라드는 헬기와 저고도로 침투하는 고정익기, 무인기 등 공중 위협으로부터 해외 파병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 육군이 144대를 도입하는 신형 저고도 방공 무기인데요. 스트라이커 차량에 레이더와 기관포, 미사일 발사기 등을 통합한 형태로 개발이 돼서 지난 1월에 미 육군의 시험용 차량이 납품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주목을 받는 것은 방공무기로 헬파이어 미사일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미 육군은 기존 어벤저 시스템에 탑재되는 스팅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너무 짧다는 판단에 따라서 최대 10km 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로 선정해서 아임쇼라드에 탑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스팅어 미사일은 보병 휴대용 견착식 미사일로 휴대성은 좋지만 유효 사정거리가 5km 안팎에 불과해서 8에서 10km급 사정거리의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적의 공격 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 육군은 오는 4분기까지 이 시스템 1개 포대를 납품받고 내년부터 매년 36대씩 총 144대의 아임쇼라드를 인수해서 해외 파병 부대의 야전 방공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스트라이커 8륜형이죠. 이 차륜형 장갑차에다가 여기다 뭔가를 얹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벤져입니다. 사정거리 스팅어입니다. 스팅어. 사정거리 5km짜리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죠. 이거 지금 장착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좀 덩치 큰 거, 요게 이제 헬파이어입니다. 사정거리 10km죠. 헬파이어 아시다시피 전차 때려잡는 그 미사일 아닙니까? 공대지 미사일인데 전차를 타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차를 타격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헬기 이런 거 뭐 스쳐도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전차를 타격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관통 또는 뭐 고폭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파편탄이 들어가야 되죠. 항공기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 기동부대, 그러니까 뭐 전차부대 이런 걸 따라다니면서 하는 이런 뭐 우리 천마처럼 이런 게 아니고 비호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미국이 해외 파병부대 가면 중대급이나 대대급이나 이런 그 단위 부대급으로 기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기지를 만드는 곳에 그 기지에 이제 갖다 놓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C램 20mm 펠랭스 기관포를 바탕으로 한 C램이 장착이 배치가 돼가지고 저기 로켓포나 이런 것들을 요격을 하는데 사실은 C램은 사정거리가 2-3km밖에 안 되죠. 그냥 로켓이 딱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온 것을 마지막에 딱 요격하는 그런 무기체계인데 애초에 그런 무인기나 헬기를 C램으로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임쇼라드, 이 스트라이커 장갑차에다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밀리미터파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사격 통제 레이더예요. 이게 이제 타겟을 조사를 해주죠.
탐색은 어디서 하느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데서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표적을 받고 그 표적을 받은 걸 가지고 사격을 하면서 이 밀리미터파 레이더들이 이제 유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기동부대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기지를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 이 아임쇼라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렘 이런 식으로 3중 방어 체계를 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라크에서 알 아사드 기지 이 탄도탄에 완전 피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갖다 놓기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같이 이제 이 아임쇼라드까지 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그리고 시렘은 적의 탄도미사일이 마지막에 그 패트리어트가 요격 못한 것을 요격을 하면서 적의 로켓탄이나 이런 것도 요격을 하고 그리고 이 아임쇼라드는 적의 헬기, 무인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장거리에서 공격을 하고 그 무기가 더 들어오면 이제 이 스팅어로 공격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기지 방어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정말 뭐 철저하게 준비하는 미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